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활법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척추 질환 중에서 첫 번째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란 말 그대로 척추가 좌 또는 우쪽으로 굽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여야 정상인데요. 이게 일자가 아닌 옆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먼저 현대의학에서 보는 척추 측만증의 시점을 말씀드리고 활법적으로는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있어요. 특발성이냐, 선천성이냐, 신경근육성이냐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이냐로 보고 있죠. 전체 척추 측만증의 가장 많은 유형은 특발성으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발성이라는 단어는 원인을 잘 모른다 라는 뜻이래요. 선천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기형적으로 잘못 생겨졌다는 의미고, 신경근육성은 신경이나 근육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측만증을 말하죠. 기타 질환으로는 말판 증후군이나 신경성 유종증, 골 형성 부전증 등의 질환에 동반되는 측만증을 말하는 거예요. 척추 측만증은 엑스레이 검사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대개 C자형이나 S자형으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전 연령층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든 60, 70대의 노년층에서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가 옆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퇴행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나타나고 그중 여학생에서 70% 이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척추 측만증 학회에서는 10도 이상의 변형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측만증의 각도를 재는 방법은 콥 각도라 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척추 전체를 엑스레이로 촬영해서 측만증의 휜 부분을 양쪽 끝에 위치하는 척추뼈에서 평행선을 긋고 각 선에서 직각이 되는 선을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콥 각도는 측정하는 사람 또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콥 각도를 잴 때마다 약 5도에서 10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휜 척추뼈 중에서 어느 척추뼈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환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지능이나 운동 능력도 다른 아이와 다르지 않고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척추의 휜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측만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정밀 검사를 통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찾아야 하겠죠. 측만증의 치료 방법에는 크게 관찰, 보조기 착용, 수술적 치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하기로 결정했다면 세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다양한 체조를 하는 운동 치료는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측만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교정치료는 치료 효과가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측만이 크지 않은 40도 미만의 환자는 측만증이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조기 치료를 하고, 측만이 심한 40도 이상의 환자는 측만을 작게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외관을 좋게 하고 심폐기능을 호전시키며 요통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현대의학의 시점으로 바라본 척추 측만증의 해석이에요. 하지만 활법적으로 보는 시점은 좀 다릅니다. 먼저 척추 측만증의 진단 과정이에요. 병원에 가면 측만증이 있는 사람을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하고는 등 근육의 차이를 비교를 하죠. 활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행동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등 근육에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면
서 있는 상태 또는 걸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측만증이라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겨울철에 외투처럼 아주 두꺼운 옷을 걸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활법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그저 한 가지로 생각해요. 선천성이라는 건 그냥 척추 기형으로 봅니다. 후천성이라면 성장기에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없었다면 한쪽으로의 자세와 한쪽만 많이 사용하는 행동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의학과는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자세는 아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운동치료는 척추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나요? 측만 각도가 20도, 30도가 되면 그저 관찰하는 거예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관찰만 해요. 그러다가 좀 심해지면 보조기를 착용하라고 하고는 또 관찰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러다가 심해지면 수술을 권하죠.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방치 아닌가요?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죠. 현대의학에서는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 없고 만약 척추의 휜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측만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죠. 활법적인 경험에서는 측만증에 대한 통증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통증을 호소하고 괴로워합니다. 질병에 의해서 측만이 되고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측만이 돼서 질병이 생기고 통증도 동반한다고 보는 게 현대의학과 다른 점입니다. 제 경험상 측만 20도 정도가 교정되는 건 많이 봤어요. 측만 40도 이상이 바르게 교정되는 건 아주 드물지만 교정된 사람은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정상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든 질환이에요. 아주 독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치료되기 어렵죠. 척추 측만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이 편한 자세나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주변에서 지적을 해주고 다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어야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와서 상담을 하고 척추 측만증에 대한 운동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척추가 측만되었다는 말은 그동안 척추가 측만되게 하는 자세나 행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척추가 틀어지게 만드는 나쁜 자세들에 대해서 몸이 적응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척추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이제까지 해왔던 적응된 자세나 행동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워낙 적응이 돼버려서 운동을 하다가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새 예전의 자세나 행동들을 다시 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이를 보고서 지적을 해주죠. 자식들은 이를 듣고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조언은 나에게 좋은 지침돌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적질이 되고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잔소리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 말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말다툼을 하면서도 자식이 잘 되라고 계속 조언을 하지만 자식은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다툼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죠. 이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는 부모도 포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측만증이 심한 경우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은 언제든지 척추가 다시 원래대로 측만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조해주는 기구를 차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겨울에 외투를 입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누가 봐도 보조기 착용했다는 게 알리게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 이런 건 외관상으로 최악이죠. 그래서 보조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이는 모습이 싫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나쁜 쪽이 빨라요. 행동도 나쁜 행동들이 재밌고 음식도 나쁜 것들이 더 구미가 당기는 법입니다. 담배나 술을 끊기 어렵잖아요. 척추도 잘못된 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상이었던 게 다시 나쁘게 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씩 좋아졌던 척추가 보조기를 벗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좋아질 때의 속도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척추 측만증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측만증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간단한 질환이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정상 척추를 만든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몇 배로 더 많이 봤죠. 척추 측만증은 강한 쪽의 근육을 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약한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어떤 운동이 척추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서 그에 맞는 맞춤 운동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좋아지는 운동이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쪽이 나빠진다면 결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전문가를 찾아서 좋은 운동을 찾아야 하고 그 운동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건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세가 척추를 바르게 하도록 만드는지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척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잘 이행해야 되죠. 현재의 불편함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척추 측만증인 사람들을 7, 80년대나 그 이전의 군대 생활처럼 강력하게 통제를 해놓고 그에 알맞는 운동을 시킨다면 확실하게 척추는 정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즘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질환의 완치라는 단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재발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한 후에 재발이 되면 그때는 수술적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운동 치료를 했을 때 재발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방법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활법에서는 수술을 모든 치료의 제일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은 10대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척추 질환으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활법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구독, 스트레스 받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시청하세요. 그냥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